일본은 도쿄올림픽의 거대한 후유증을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을 오랫동안 저격해온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일본은 3주간의 활락을 맛보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고 올림픽이 끝나면 본격 내리막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복수의 일본 언론들은 도쿄올림픽 이후에 청구되는 계산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당장 드러난 수십조 원의 비용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올림픽을 위해서 일본 전역에 선포했던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한 경제 비용은 수백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더라도 남는 장사로 봤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해당 년에 4천만 명의 관광객이 도쿄에 모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제2의 부흥기를 맞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매체는 이러한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새로운 카드를 빼든다고 전망했는데요. 바로 일본 내에 각종 세금을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 등을 대폭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정부의 적자를 메꾸려고 소비세를 한 차례 크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매체 겐다이 온라인에 따르면 1998년 일본의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경우 부채 상환이 완료된 것이 2018년 3월경으로 20년이 지나서야 경기장 건설 비용과 각종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으로 인한 도쿄도의 부채는 나가노의 3배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될 것이 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올림픽 이후 기존의 경기장을 관리 보수하는데 수백억 원 이상이 매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내내 똥물 경기장으로 유명했던 바다의 숲 수상 경기장을 비롯해 각종 신축 경기장들은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관리 비용을 들이던지 아니면 폐쇄하던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당장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 등 비상 예산을 거의 소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서 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IMF는 일본이 2030년까지 소비세를 15%까지, 2050년까지 소비세를 20%까지 올리라고 제안했는데 도쿄올림픽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현재 소비세 10%를 올리는 것은 시간 문제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온라인에서는 IOC와 일본 정부의 농간으로 치러진 올림픽 때문에 일본 소비세가 100% 인상까지 된다고 하면서 폭동이 일어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들은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대답은 하지만 스가 총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며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30%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올림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나 한국 때리기가 일본 뉴스 지면을 도배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뉴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일본 포털의 국제 섹션 등에는 느닷없이 김연경 선수가 공항 인터뷰한 장면에 대한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매체는 김연경 선수에게 사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김연경 선수가 곤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인터뷰에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며 사회자의 대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일본은 한국이 공산국가가 되어간다면서 혐한 감정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마지막 날의 마라톤 장면에서 프랑스 선수가 급수대의 물을 모두 쓰러뜨린 것을 한국에서도 보도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유독 한국만 그렇게 비판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갑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과 SNS 등에 퍼져나가면서 큰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당사국인 프랑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 피가로에서도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으며 호주 스포츠 매체에서도 해당 선수가 마지막 한계를 잡고 그 전 것을 모두 쓰러뜨린 게 이상하다면서 의도적인 방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독 한국이 이 선수를 괴롭힌다고 보도하는데요. 그 이후로 해당 선수인 프랑스 대표 안두니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한 누리꾼도 한국은 남의 흠집을 들춰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나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일본은 여전히 혐한으로 국내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에 바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일본 정부의 엄청난 계획 앞에 이러한 혐한이 얼마나 통할지 모르는 일이라는데요. 왜냐하면 도쿄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일본 정부는 차차기 올림픽 개최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로 일본의 삿포로를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올림픽 냄새만 맡더라도 강하게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의 실패 평가에도 불구하고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또 추진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 올림픽협회의 이런 결정을 보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삿포로 올림픽이 추진된 배경은 그 시기와도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하필이면 일본 올림픽협회 JOC는 코로나 위협이 전세계를 덮치는 분위기가 일던 2020년 2월 바로 코앞에 2020년 1월에 올림픽 유치 결정을 내리고 IOC에 유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으며 도쿄올림픽도 1년 연기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일본이 원하지 않으면 올림픽을 취소해버리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2030년 동계올림픽 삿포로 개최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우선 2026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개최를 한 차례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에 삿포로에 큰 지진이 나서 한 차례 연기해 이번에는 꼭 유치한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삿포로에는 세계에서 가장 슬로프가 긴 스키장 중 하나가 위치하는 등 인프라가 좋습니다. 따라서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 여행의 부흥을 일으켜 전세계 관광객을 다시 모집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다면 이제 2030년 올림픽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자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것보다 일본 고위급 정치인들이 올림픽을 통해 한몫 챙기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올림픽은 막대한 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사이에서 눈먼 돈이 발생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도 각종 회사와 결탁된 정치인들의 눈먼 돈의 향연이라는 보도가 쇄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이번 도쿄올림픽 때 추진된 각종 사업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돈을 타간 업체들이 많았고 그것과 정치인들이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삿포로 올림픽도 탄력을 더 받는 것이죠.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IOC도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내민 일본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 2030년 동계올림픽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을 포기하고 있는 데다가 2032년 하계올림픽의 경우 별다른 경쟁이 없이 그냥 호주 브리즈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치열한 경쟁 가운데 발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점점 올림픽 인기가 사라지면서 세계 각국들이 올림픽 유치를 꺼리는 장면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2030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인기가 없어 최종 후보에서 중국과 카자흐스탄만 남을 정도였습니다. 2030년은 더욱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일본 삿포로에서 올림픽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미국 솔트레이크도 신청하긴 했지만 미국은 이미 2002년에 솔트레이크에서 한 차례 했습니다. 삿포로의 경우 훨씬 오래된 60년 전인 1972년에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IOC는 돌아가면서 올림픽을 유치시켜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본이 비교적 재정이 괜찮다는 점입니다. 다른 신생국들이 올림픽을 신청하더라도 번번이 좌절되는 것은 재정 부실과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돈을 찍어서라도 올림픽을 치러내고 IOC에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IOC는 올림픽 개최를 하려는 국가들이 줄어드는 데다가 일본도 혹시 중간에 올림픽 개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신속하게 일본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2032년에 호주도 그런 식으로 정해진 것이죠. 현재 아직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IOC의 발표가 있게 됩니다. 일단 올림픽이 확정되면 IOC는 도쿄 사례에서 보았듯 절대로 올림픽을 취소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나름 2030년이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한번 일본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만 과연 국민들의 강한 반대와 악화된 여론으로 올림픽이 제대로 개최될지는 여전히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